안녕하세요. 퍼펙트학원 국어 강사 국력입니다. 제가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중간고사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중간고사가 끝이 났으니 저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또 간단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드디어 동패고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길고 지루했던 중간고사였던 것 같아요. 특히 동패고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껴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고 지루하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우리 학생들 정말 대견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만큼 물심양면으로 고생 많이 하셨을 학부모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가 어떻게 되는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마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필평가 현재 60% 중에 1차니까 30%가 끝이 났고요. 수행평가 20%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행평가는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아이들에게 자기 진로에 맞는 작품을 선정해서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20%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생들하고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들하고 여러 작품들을 각각 진로에 맞게 선택해서 그 어떤 내용의 글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 좋은 점수 받았을 거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필평가 30%와 수행평가 20%, 50%가 마무리가 됐고요. 아직 50%가 남았지만 남은 50%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동패고 2학년 1차 지필 분석입니다. 총 14개의 문학이 나왔고요. 이 14개의 문학이 총 26문항으로 현대시가 11문항, 현대소설이 5문항, 고전문이 3문항, 고전 3문이 4문항, 수필이 3문항이 나왔습니다. 주변 학교들이 보통 25문항에서 24문항이 나와서 배점이 좀 높거든요. 근데 동패고등학교는 문항 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배점이 4.4점에서 3.5점 정도로 나옵니다. 자, 난이도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시험 범위 지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정확하게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 푸는데 어려웠을 것 같고요. 특별한 킬러 문항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실수로 틀려온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아이들의 문제를 봤더니 각각 다 다른 번호를 틀려왔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킬러 문항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직접 정리해본 바로도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및 분석 추론 문제가 배점이 좀 높았거든요. 4.0에서 최고 점수 4.4까지 나왔었고요. 네, 다만 이제 동패고등학교는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분석이 조금 많이 나와서 총 8문항 정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시험 범위 외의 지문은 비교 대조하려고 외부 지문을 하나씩 갖고 오긴 하는데 이번에는 시험 범위 외의 지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난이도 평가를 잡자면 난도는 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등급 컷을 좀 보도록 하죠. 예상 등급 컷. 사실 예상 등급 컷을 좀 적어드리면 좀 좋겠는데 이번에 예상 등급 컷은 조금 아쉽게도 100점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점자가 10%를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워낙 난도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만점자가 10%를 넘어가는 순간 1등급은 넘고 2등급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한 문제를 틀려서 등급이 2등급이 나왔다 해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결국 승부를 걸 것 같아서 기말고사의 난도는 올라갈 거고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점수가 나온다면 분명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중간고사 준비 이렇게 했습니다. 내신 대비 교재는 총 3권으로 갔었고요. 그래서 같은 작품들을 3번씩 반복해서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도록 노력했고요. 교재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원래는 보통 한 3번 정도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총 한 4번 정도의 테스트를 보면서 아이들이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문제가 나왔을 때 긴장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과제는 총 4권이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한 주에 한 권씩 문제를 푸는 걸로 해서 매일매일 날짜를 적어놔서 매일매일 그날치식의 숙제는 꼭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연계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준비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외부 지문을 좀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이번 시험에는 외부 지문이 안 나왔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쓸데없는 거 공부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수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문학을 보는 눈이라든지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가 그리고 어떤 작품이 주제면에서 소제면에서 어떻게 연계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저희는 꼼꼼하게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점수를 갖고 있는 학교의 친구들보다 분명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걸 안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갔다는 건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볼 때 좀 독특한 걸 하나 했어요.
뭘 했냐면 플라시보 요가라고 아마 집에서 어머님들도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그 약봉투를 가지고 다니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매일 아침마다 이 뜯어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을 준비해서 아침에 시험 보기 전에 하나씩 뜯어 먹고 시험을 봐라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선생님 약을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이 달랐어요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는 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도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기말고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번 중간고사를 굳이 평가하자면 변별력 판단에는 실패한 시험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기말고사를 엄청 벼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을 위한 난도 상승이 예상되는데 상도 아니고 최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 중심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 최소 2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파트가 고전문학 파트인데 이번에 시험 범위가 고전문학에 많이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고전문학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갈래 특징, 시대 역사적인 배경, 작가 특징까지 완벽하게 숙지시키도록 노력할 거고요. 현대문학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은 역시 외부 지문 봐가면서 그 외부 지문과 서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비교 대조해가면서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복학습과 문제풀이 늘 하던 대로 최선 다할 거고요. 부교재 선행을 통해서 문제풀이 방법을 완벽하게 숙지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교재를 시험 범위가 나온 다음에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부교재를 조금 먼저 봐서 낯선 문제가 나오거나 낯선 지문이 나와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한번 기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저희 아이들이 안타깝게 한 문제를 틀려서 100점이 안 된 애가 전체 인원의 한 75%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작은 실수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하고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긴장 상태에서도 근거 잡아가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같이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기말고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준비할 때 저희가 기말고사 이렇게 준비합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퍼펙트학원의 국력이었습니다.